K방산의 큰손 폴란드와 우리 군 당국이 다시 한번 손을 잡았습니다. 한국이 K방산 큰손으로 부상한 폴란드와 공동 군사훈련을 하기로 했고, 폴란드 측은 한국 무기체계를 계속해서 도입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23일 마리오시 부와슈차크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부 장관을 만나 유럽, 한반도 안보 정세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국 간 국방, 방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양국은 K-2 전차와 K9 자주포 등 같은 무기 체계를 운용하게 된 점에 착안해 양국 군인들이 교차 방문해 공동 군사훈련을 하기로 했습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우리 방산 업체들과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에 대한 대규모 도입 계약을 맺었습니다. 특히 부와슈차크 장관은 앞으로도 한국 무기 체계를 지속해서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양국 간 전략적, 장기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죠. 이에 이 장관은 폴란드의 방산기술 발전과 한국의 유럽 방산시장 교두보 마련 등 양국 모두에 도움이 되는 국방 방산 협력 모델을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날 회담에서 마리오시 부와슈차크 부총리는 한국과 폴란드 양국 간 전략적 협력 필요성을 강조하며 앞으로도 한국산 무기체계를 지속 도입할 계획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폴란드군은 FA-50 초기 물량을 도입할 예정이고 다연장 로켓 현무도 연내 도입할 것이라며 폴란드군은 이처럼 빠르게 항공 무기로 무장하는 등 전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이종섭 장관은 폴란드의 방산 기술 발전과 한국의 유럽 방산 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등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국방방산 협력 모델을 만들어 나갈 것을 폴란드 측에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올해 열리는 폴란드 국제방산 전시회에 한국이 주도국으로 참여해 양국 국방, 방산 협력을 한층 발전시키고 K방산의 우수성을 알리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이외에도 이날 회담에선 한국과 폴란드 군 간의 군수기술 지원 교류, 사이버 안보 협력 및 군사 교육 등 포괄적 국방협력, 폴란드에 의한 국산 무기 도입 관련 2차 이행 계약 등에 관한 사항도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장관과 마리오시 부와슈차크 부총리는 이날 회담을 계기로 폴란드산 탄약을 이용한 한국산 K9 자주포 시험 사격을 참관한 데 이어 양국 업체 K2, K9 2차 이행 계약 체결을 위한 컨소시엄 기본 합의서 체결식에도 참석했습니다. 이번 합의서는 폴란드 현지 공동 생산 등 후속 계약을 조속히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한 건데요. 이 장관은 이번 컨소시엄 구성으로 폴란드는 자주 국방의 기반을 구축하고 한국은 유럽 지역과의 방산 협력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폴란드는 탱크에 이어 전투기도 우크라이나에 제공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폴란드가 이렇듯 대담하게 나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접경국인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무너지면 큰일이라는 절박함, 그리고 한국산 무기를 확보해 놓았다는 든든함 때문입니다.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이 지난 20일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지원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말을 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첨단 무기는 러시아 침공에 맞서 우크라이나를 방어하는 핵심이라고 강조한 뒤 전투기도 여기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 필요하다면 당연하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두다 대통령은 우리는 미그-29 전투기를 보유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은 그것을 운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문제는 미국의 F-16이나 프랑스의 미라주 또는 유로파이터 등 나토 표준에 따른 현대식 전투기를 다룰 준비가 돼 있느냐는 것이라며 전투기는 탱크보다 훈련이 훨씬 복잡하고 오래 걸린다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의 러시아제 미그-29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면 곧바로 실전에 사용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다른 전투기 훈련에 대해 언급한 것은 서방의 전투기 지원이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그-29를 아낌없이 내줘도 폴란드는 불안하지 않습니다. 미그-29를 대체할 전투기를 확보해 놓았기 때문인데요. 바로 한국의 FA-50 경공격기입니다. 폴란드는 지난해 7월 말 K2 전차, K9 자주포와 함께 FA-50 경공격기 48대를 수입하기로 총괄 계약을 맺은 뒤 9월 중순 이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48대 중
12대는 올 하반기에 인도되고 나머지 36대는 2025년 하반기부터 2028년까지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입니다. 폴란드는 FA-50을 생산하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이행 계약을 맺은 지 불과 2달 만에 계약금의 30%에 해당하는 1조 2천억 원을 송금으로 보내와 화제가 됐는데요. 통상 10% 안팎인 무기거래 송금을 30%까지 높여 지불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이었습니다. 한국의 신속한 공급 능력에 신뢰를 보이며 납기 준수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었죠. 폴란드는 이처럼 FA-50 납기까지 매조지에 놓고 우크라이나 전투기 조언 언급했는데요. 두다 대통령이 항공무기를 확보한 뒤 우크라이나 지원의 선봉에 선 일이 앞서도 있었습니다. 두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초 K2 전차 초도 물량이 폴란드에 도착하자 항구에 직접 나와 환영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 2월 11일 자국이 보유한 독일제 레오파드 2 전차 14대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겠다고 전격 발표했죠. 우크라이나는 지난해 말부터 서방에 탱크 지원을 호소했는데 미국과 독일은 확전을 우려해 손사래를 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 전차를 받은 폴란드가 기존 전차를 지원하겠다고 적극 나서며 서방의 동참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폴란드가 앞장서 분위기를 주도하자 영국이 챌린저의 지원을 공언한데 이어 눈치만 보던 미국과 독일도 결국 주력 전차인 에이브람스와 레오파드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기로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처럼 폴란드는 우크라이나를 가장 많이 지원하는 나라인데요. 바로 그 원동력이 한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에 미국은 한국에게 방산 시장을 뺏길까봐 염려하면서도 한국의 방산 수출을 통해 유럽 국가들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를 내심 바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한국만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는 셈이죠. 전 세계의 시선이 한국으로 쏠리자 일본 또한 어쩔 수 없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지난 20일 일본의 한 민간 연구단체가 주최한 도쿄 글로벌 포럼에 참석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55억 달러 상당의 지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이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규모 지원 계획을 발표한 일본 정부의 사의를 표명하고 확고한 동맹임을 입증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러시아의 전쟁 책임을 묻기 위한 노력을 조율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